특히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지금 바빠지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속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거센 추격전을 펼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요.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전준영 기자. 네, 국회입니다. 네.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부터 좀 해보죠. 최근 대선 주자 못지않게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도 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으로 지금 일관해오고 있는데요.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안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.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? 요즘 이 황교안 권한대행 가는 곳마다 취재진이 던지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. 이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 뭐 이건데요. 이 황대행 그럴 때마다 뭐 계단 조심하세요, 길이 막혔네요 등등이 동문서답을 하면서 이 고심을 깊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.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도 이 황대행의 출마 여사를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 황대행으로서는 좀 피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할 텐데요. 겉으로는 계속 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이 대정부 질문에는 나가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. 또 이 야당 측에서는 이 황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불참하면 뭐 우리도 뭐 대정부 질문 하지 않겠다 이런 뭐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데 대한 부담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. 다만 이 황대행 측은 출석을 하더라도 오늘 아침까지는 최대한 입장 발표를 좀 늦추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. 새누리당이 앞서서 어제 오후에 황대행 본인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. 국회에 내일 나온다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조금 이상한 모양새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. 새누리당이 이 사실 먼저 알렸군요. 네네. 자,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매일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.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이게 지금 현재에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, 뭐 이런 위기감이 요새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요. 이 때문에 내일 촛불 집회에 다시 힘을 실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최대 관심사가 아직 언제 치러질지도 모를 뭐 확실치 않은 대선보다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. 그래서 최근에는 또 확인되지 않은 탄핵 기각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다시 대선보다는 탄핵 국면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. 문 전 대표뿐이 아니고요.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들도 모두 외부 일정을 오늘 최소화했습니다. 아마 내일 촛불 집회를 앞두고 내부 메시지 뭐 이런 걸 좀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민주당은 촛불 집회 모두 나가겠다 총동원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특히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잇따라 토론에 참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검증 공세가 조금 거세지는 것 같아요. 네,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. 아시다시피 그 두 차례 토론회를 거부했었는데 일단 KBS 토론회 같은 경우는 문 전 대표에게 자신을 지지한 맛 칼럼니스트죠. 황교익 씨의 출연 무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거부를 했었고요. 또 오는 12일에 이 광주에서 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같은 날 이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 전주 지역 지지 모임 발대식을 잡아놨었습니다. 그래서 일정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건데요. 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자꾸 토론회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다른 당뿐 아니라 같은 당 내의 이 대선 주자들도 문재인 후보는 뭐 주자는 이 토론을 피하지 말라 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캠프 관계자가 나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막은 사건이 한 번 있었죠. 이 때문에 이 불통 논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이 사태가 번지고 있긴 한데요. 이 질문 제지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당사자에게 해명도 했고요. 또 일부 방송 토론에는 문 전 대표가 참석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이제 문 전 대표가 지지율에서는 계속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검증 등 공세는 계속 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의 재등판론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? 본인 스스로는 뭐 현재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. 하지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잡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틀어지면서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. 뭐 유승민 의원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선 주자로 뛰고 있긴 한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있고요.
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당 지지율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. 때문에 이 고육지책으로 김우성 고문이라도 대선 주자로 내세워서 뭐 흥행을 시도해야 하지 않냐 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. 근데 하지만 이 김 고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신이 대선판에 뛰어들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일단 자신이 약속한 불출마 선언을 번복을 해야 하고요. 그렇죠. 또 이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만큼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건데요. 일단 출마를 하든 아니면 출마를 안 하든 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.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겠네요. 자, 새누리당은 5년 만에 결국 다시 당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새 당명이 자유한국당으로 정해졌는데요. 이게 네. 어떻게 나오게 된 이름입니까?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다시 이게 당명을 바꾸는 작업에 나서긴 했는데요. 사실 새 이름을 정하는 과정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. 먼저 지난달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그 세 개의 후보를 정했었습니다. 그게 국민제일당, 새빛한국당, 그리고 으뜸한국당 이렇게 세 개였는데요. 이 새로운 당명 후보에 대해서 워낙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후보들은 다 폐기 처분됐고요. 이후에 이 당직자들이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보수의 힘, 국민제일당, 행복한국당 이렇게 이 세 개의 이름을 새로운 후보로 다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발표를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좀 지나지 않아서 이 세 개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또 나왔다고 하고요. 그래서 급하게 또 새로운 후보 당명 하나가 추가됐는데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. 결국 이 네 가지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마지막에 이름을 올린 자유한국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된 거고요. 오는 13일에 이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새로운 당명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급하게 추가된 하나의 당명이 새 당명으로 결국 선정이 됐군요. 네. 네, 지금까지 전준영 기자였습니다.